네. 그럼 계속해서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파장이 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이 숨겨둔 진경락 불법 사찰의 외장하드를 발견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좀 드러났어요. 그 진경락 전 과장의 여동생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제 이 외장하드가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보면 현기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밑바닥 정서도 모르고 정치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집중 사찰의 대상이 됐다 그러고요. 이제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영준 전 차관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가 아마 집중적인 사찰이 됐다 그러고. 야당 같은 경우는 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해서 살인자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고함을 친 이후로 아마 집중적인 사찰을 받았다 그러고. 또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떡볶이집에 가니까 떡볶이집 가지 마라. 애들이 경기 들린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로 이제 집중 사찰이 대상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야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 야당에 대한 어떤 조직적 탄압의 우려랄까 뭐 이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고요. 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좀 자를 수 있게 밀착 감시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좀 찾아내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그러고 뭐 특정 공기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케이블 TV 사장 뭐 이렇게 등등 아주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진경락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컴퓨터 파일이나 이런 거를 다 지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지웠는데 이게 지금 여동생의 집에서 남아있던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우연히 발견이 된 건데 지운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겠어요, 내용이. 정말로. 그러니까 안 지운 것 가운데서도 지금 정두원 의원, 현기환 의원, 그러니까 여당 의원입니다. 이석현 의원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 정부와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약간 불편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라. 참 이게 초등학교 때 보면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뒷조사 쟤가 나쁘네요라고 확인하고 이런 건데 참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나 정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초등학교 수준의 민간인 사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은 청와대 윗선 민정수석실이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래 이 사건 수사가 지금 2010년도에 일단락이 한 번 됐다가 올해 3월에 지금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재수사를 하게 된 경위가 그 총리실에 있던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폭로를 한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 수사 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 직원들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기소가 됐었는데 사실은 총리실 이외에도 청와대에도 관계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MBC PD수첩에 보도된 이후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이제 양심선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올해 3월 달에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 곳에서 민정수석실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진수 주무관 얘기가 그렇고 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열렸는데 거기에 써낸 진경락 과장의 진술서에 보면 이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해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지웠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 또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교도소에 미원해온 지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민정수석실 당시에 있던 그 구성을 보면은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인데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건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고 지금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가능하냐 여부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권재진 장관이 민정수석
을 역임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직에 계속해서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연루된 국가에 의한 범죄 행위고 사실은 일정 부분 보면 국가의 어떤 국헌을 문란시킬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범죄 행위인데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수사의 총괄 책임자로 있다.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봤을 때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예전에 한번 있었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로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졌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도 되고 있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선거 이후에 좀 예. 다른 이슈에 묻히면서 진행 과정이 좀 흐지부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약간 그 이후에 진척이 없는데 예. 글쎄요, 저기 변호사님께서도 검찰청의 부장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민정수석실 수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장진수 이 주무관이 양심선언을 한 내용에 따르면 네.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돈을 마련해서 자신의 어떤 변호사 비용으로 쓰라고 일정 금액이 전달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그 구속된 지금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정수석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사건 수사를 서울지검의 한 개 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안의 중요성이랄까 국가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보면 부 하나에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서 좀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거를 근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청와대에서 수석실 윗선에서 글쎄 청와대 수석실 윗선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인지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맡길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러니까 정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한 거사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글쎄 누구의 지시로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가지고 위에 보고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실제 사찰을 한 주체가 지금 네. 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인데요. 예.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 정권의 핵심 실세인 박영준 차관이 창설했다고 합니다. 이 네. 기구를 만드는데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만들었고 또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정황에 따르면 박영준 차관이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상태, 가령 뭐 직영부 2차관으로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비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정권의 핵심 실세가 이 어떤 불법 사찰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뭔가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주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과연 그 위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또 그 위 최고 통치권자가 과연 알았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이 박영준 차관을 조사해 본 이후에 네. 거기서 또 뭔가 수사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결과 발표 전에 의혹 한 점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검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더 풀려는 생각은 글쎄요.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좀 더 이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을 뒷조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도 나를 뒷조사할 것이다. 예.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예. 해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대포폰으로 씁니다. 예. 명의가 없는. 예. 이번에도 보니까 민간인 사찰에 나섰던 사람들,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도 이 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 대포폰을 준 게 또 KT 측이에요. KT. 예. 우리나라 지금 기업의 KT. 예. 그래서 KT도 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묵인해하고 있다라는 좀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관련된 인물이 KT의 서유열 사장인데 이분이 또 영포라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어요. 이 관계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복잡해요. 예, 지역 그렇습니다. 한번 엮이면은.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정권을 한번 잡으면 모든 네. 공공기업에까지 인사권이 사실상 미친다고 하는 이제 그것이 맞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지금 KT 사장이 대포폰을 하나 만들어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줬고 예. 그렇게 만들어준 대포폰이 이 사건 증거인멸을 하는 주요 수단으로 지금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KT 사장이나 또 이용호 비서관 또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일흥 추정이 되는 박영준 차관 또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을 했던 이인규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영포라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출신들이 일정한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정권을 농단하고 사실상 어떤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KT의 사장이 범죄 행위를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 의혹이 있는 건 예. 아니겠습니까? 참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 수사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 충성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문건은 글쎄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일부에서는 그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다. 예. 예전에도 있었던 그 부분이다라는 예. 주장도 있고요. 예. 이것은 또 이쪽에서는 이건 물타기다. 무슨 소리냐. 보고해야 될 내용을 보고하는 거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뒷조사하는 것은 다르다. 예.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내용을.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이제 그 결국은 상급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업무 직무 자체를 불법으로 한다든지 잘못한 과실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은 어떤 당연히 공직 범위 내에서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공직자가 이 기관장이 우리의 정권에 대해서 충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우리 정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거는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할 대상이 아니죠. 또 민간인에 대해서는 범법 행위가 아닌 한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조사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관계를 해지해라. 또 이 사람을 자회사의 사장직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할 권한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에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런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호도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닙니까? 예. 정부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예. 국민들의 행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만의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인데 그걸 뒷조사했다. 누군가 정부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면은 정부에서 뭔가를 권력망을 동원해서 나를 뒷조사할 것이다. 나에게 불리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국민에게 갖고 있게 만든 그 불안 심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예, 정말 잘못된 건데 예. 민간인 불법 사찰 이게 만약에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죄는 어떻게 형량이 됩니까? 죄는 이제 크게 해서 이제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뭐 3년 이하 내지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실제로 2000년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이인규 씨 같은 경우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피고인 징역 1년 2월 또 징역 1년 받은 피고인도 있고요. 또 일부 가담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어떻게 공무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도 있죠. 그 지역 갔다고 해서 데려다가 좀 이런 거 뒷조사해보라고 시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님, 당시 알고 계셨으면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시네요. 지금 검찰의 수사 다른 내용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예. 이어서 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다 좀 비슷한 인물이긴 한데 박영준 전 차관, 예. 지금 8시티 관련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본인은 그렇게 떳떳하고 정말
그래서 혹시나 하고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진행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금품 수수한 것은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라는 반증으로 봐야 되고요. 예. 아마 파이시티 사건은 이번 주 금요일쯤 검찰에서 기소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얘기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한 8억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러고요.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현재까지 입증된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검찰이 박영준 차관의 형님 가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의 구자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도 약 10억대의 그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좀 입출금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것이 전에 그 파이시티 사장이 말한 10억 원의 어떤 집 구입 자금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아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서 파이시티와 관련해서도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박영준 전 차관이 앞서서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돼서 보면은 앞서 이제 KT에서는 불법 사찰 관련해서 대폭 본을 좀 건네준 의혹을 받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KT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간 기업이지만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큰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 아닙니까? 예, 예. 이 포스코와 관련해서도 또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관여했다는 또 의혹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09년도부터 네. 그 정치권에서 박영준 전 차관이 현재의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박영준 차관이 힘을 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는데 2009년도 그 봄철에 포스코 회장이 전에 이구택 회장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바뀔 때 윤석만 전 그 포스코 사장하고 예. 그다음에 정준양 그 포스코 건설 사장하고 두 사람이 경합을 했는데 정준양 씨는 박영준 차관이 아마 후원을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태준 전 명예회장이 후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만 씨는 탈락을 했고 정준양 씨가 됐는데 네. 윤석만 씨가 탈락 이후에 내가 왜 포스코 회장이 안 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박영준 차관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운 마음을 가지고 윤석만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총리실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다라는 네.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관련된 정부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행사에서 정부 측에서 힘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인사가 있으면 물러나라. 알아서 물러나라. 근데 알아서 물러나지 않자. 이래서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 위해서 좀 뒷조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쏙쏙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파이시티, 민간인 불법 사찰 그리고 또 지금 앞서 또 최시중 전 위원장 얘기 나왔던 것이 대선 자금과 관련된 정치 자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찰에서는 뭐 의혹순에서 그치기 때문에 조사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보여지는 검찰 수사 상황은 어쨌든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흘러나온 얘기가 박영준 전 차관이 파이시티로부터 돈을 받을 때 돈을 받은 장소 중에 하나가 그 이명박 대선 캠프 안에서도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브로커 이동률 씨의 운전 기사가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선 캠프 안에서 돈을 받았다면 대선 자금으로 직접적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이 이 부분의 진술을 무시하고 그냥 대선 자금 수사를 그냥 전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결국은 일정 부분 수사는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지금 일단 좀 구속이 돼 있는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당시 그런데 이게 돈을 받았다 하면 신고하지 않으면 대선 자금, 정치 자금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받았던 돈이 확실하다면, 예. 돈을 받았다면 예.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대선과 관련된 자금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된 수사는 방향성으로 크게 잡지 않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파장이거든요. 예.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파장입니다. 우리가 정권 말기에 대선 자금 수사라는 얘기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열기가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열기가 두려울 수도 있고 뭐 지시가 안 내려왔을 수도 있고 열기가 두려운데
지금 뭐 파이시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근데 우리가 또 방영준 전 차관은 CNK, 또 뭐 다이아몬드 관련 주사도 있고, 예. SLS 이국철 회장 얘기도 있고,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방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 SLS 사건은 일단 종결이 됐고 아마 더 이상 추가 수사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네. 이제 CNK 사건 같은 경우는 CNK의 실제 대표가 아마 국내에 들어와야 아마 수사가 조금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박영준 씨 사건 같은 경우 실제 그 비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이동조 전 그 JK 회장이 지금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이동조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동조 씨의 입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내용이 좀 열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동조 씨가 언제까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제 빨리 좀 들어와서 사건의 사안의 좀 진상을 좀 밝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 이게 수사 방향은 어떻게 변호사님을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수사 진행 진척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된 것이 더 윗선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조사 범위 대상자 가운데. 뭐 이명박 대통령행 이상득 의원 얘기도 거론이 됐었고요. 예. 근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파헤칠 가능성이 좀 결과적으로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검찰은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이번 주에 기소를 하고 나면 네.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에 있는 이제 이동조 회장이 조금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이제 그 파이시티 그 사주가 그 사용했던 비자금의 어떤 사용처 같은 것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한 다음에 수사가 재개되든지 그럴 것 같고요. 네. 그 민간인 사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도 여러 가지 수사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정수석실 관련 부분이라든지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민간인 사찰 예. 부분에 좀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또 검찰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그리고 그 외 파이시티와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내셨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